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는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입춘에 장도 깨진다는 옛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춘 한파가 매서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모래내 시장과 서종시장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됩니다. 중구 한 골목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이륜차 주차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한강도 꽁꽁 얼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홍은 14구역은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0, 50년) 전 서울 서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 하면 모래내 시장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타운이 들어선 지금도 이 모래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모래내 시장이 재개발됩니다. 시장의 기능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서울 서부 지역의 최대 전통시장으로 손꼽힌 모래내 시장과 서중시장입니다. 좁은 시장길과 낡은 건물들은 과거에 번성했던 영광을 무색하게 합니다. 안전등급 2등급을 받을 정도로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40년 이상 장사를 해온 상인들도 재개발은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정이 말할 것도 없죠 뭐. 여기서 살다가 그냥 여기서 생존이 밥만 먹고 여기서만 살다가 이제 찹찹하죠 뭐. 다 좋게 정부에서 좋게 없는 사람을 잘 여기서 있는 사람을 해주기를 바라죠. 모래내 시장으로 알려졌지만 이곳은 크고 작은 시장 7곳이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이곳 중 역사가 가장 깊은 모래내 시장과 서중시장 두 곳이 재개발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판매시설과 지상 3층부터 29층까지 아파트가 어울린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 계획은 지난 1997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20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상업시설 공간으로 구성하였기에 서대문 가자 여건에서 최고의 상업시설이 될 것이고 상부층의 아파트 450세대와 주변의 12,000세대가 이용하는 주상복합 건물로 탄생을 예정합니다. 이번 재개발로 모래내 서중시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래내 시장 일대는 가재울 뉴타운 지역의 중요한 상업지역, 따라서 판매 시설이 유지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대문구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갖출 수 있는 협동조합형 대형마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방식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방식을 하되 이런 것에 대한 경영은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하고요. 또 행정은 구청이 지원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전 새로운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수익성과 보상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전통시장 재개발도 활로를 찾게 된 겁니다.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은 서울 시내 50여 개의 전통시장 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곳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정비사업이 갖는 의미는 이곳처럼 오래된 서울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재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중구는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등 다양한 시장들이 밀집해 있어 이륜차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었던 신당동의 한 골목을 이륜차 주차구역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륜차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신당동의 한 골목입니다. 골목 초입부터 끝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었던 이곳에는 총 25면의 주차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륜차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륜차들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골목 주변에는 학교와 사무실 건물이 있고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시장은 없는 상황. 골목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이륜차 주차장은 이용률이 높지만 골목에 있는 주차장은 이륜차들이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륜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나 청소차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풍경이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이륜차는 근데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저기로다가는 가는데 여기는 안 와요. 1년 가까이 돼도 안 와요, 여기는. 그렇게 되면 여기 오토바이가 대져 있는 거는 보신 적은 있으세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셨어요? 네. 그 했는데 네. 저기 오토바이 없고 맨 차만 좋잖아요. 네. 오토바이 저쪽으로 많이 되잖아요. 네. 즉 이륜차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 공간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이륜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지금 여기가 주차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주차장 있으나 마나한 구역인데 이걸 예전같이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구청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률이 저조해 이륜차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했다는 입장. 하지만 중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거기가 거주자로 운영하셨을 때는 좀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했었나요? 아니요, 여기가 이용률이 저조하진 않았고요.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사를 묻자 구의 정책이 이륜차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추진이 이륜차 주차장 확충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가지게 그 비용 주차한 데는 저희가 가서 딱지를 좀 붙여서 배달을 함수로 제대로 가면서 다양한 시장이 밀집해 있어 이륜차가 많은 중구의 특성상 이륜차 주차장을 확충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어제는 24절기 중 첫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한강이 꽁꽁 얼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한강에 나가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입춘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네. 추위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될 정도인데요. 지난주 날씨가 조금 풀리는가 했더니 주말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 입춘이었던 어제 기온이 영하 12.8도까지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을 맞았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50년을 다 합쳐도 기온이 두 번째로 낮은 역대급 입춘 한파였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는 지금 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한강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까지 얼추이라고 하니 동장군의 기세가 정말 등등합니다. 네, 이처럼 올겨울 유난히 추운 것 같은데 이 71년 만에 한강 결빙이 가장 빨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겨울에 들어서자마자 북극발 한파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네. 올해 첫 한강 결빙은 12월 10일로 1946년 이후 71년 만에 가장 일찍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는 42일, 평년보다는 29일 빠른 겁니다. 한강 결빙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관측 지점은 노량진 앞 한강대교 남단에서 둘째와 넷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부근을 기준으로 결빙이 나타나야 한강 결빙이 인정이 됩니다. 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추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큰 추위는 이번 주 후반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요일부터 한파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아직 완전히 추위가 풀리지 않은 만큼 보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건조주의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입춘을 맞아 지방 곳곳에 입춘첩을 써붙여서 집안의 안녕, 번영, 길상, 장수 등을 기원했는데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말처럼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진짜 봄이 올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따뜻한 봄 햇살 상상하면서 막바지 한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봄의 시작 입춘에도 기록적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추위가 계속된다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연결해봤습니다. 인파 너머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낮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재활용품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 오거리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 등 총 9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빌딩 지하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지하 1층 주점에 있던 냉장고와 집기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대문구 홍은 14구역은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주택 철거가 시작됐고 현재는 발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 공사로 인해 분진과 소음, 진동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발파 작업의 경우 하루 평균 100회씩 진행됐다며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또 여기 그 진동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이게 막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지난해 동안 홍은동 재개발 공사로 서대문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900여 건. 하지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일시적일 뿐 시정이나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음 측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 측정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날 아예 공사를 안 해버립니다. 구청 직원이 철수할 때까지. 주민들이 직접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측정은 공무원의 입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측정을 하더라도 그 데시벨 기준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공하는 업체에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고 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현행법상 시공사가 소음 진동의 기준치를 초과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이 추후 이행 완료 보고서를 확인하면 시공사는 처분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민원과 행정처분, 처분 해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 별다른 대안이 없어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시의 뒤늦은 정책 때문에 이미 재개발이 결정된 구역이 6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폐허가 되고 있고 빈집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도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시가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사직 2구역 일대입니다. 기와 지붕 곳곳이 내려앉았고 슬레이트 지붕은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무너지는 벽을 막기 위해 나무와 쇠파이프 기둥을 임시 방편으로 설치해뒀습니다. 200여 가구 중 절반가량이 마을을 떠나 빈집이 즐비합니다. 이곳은 2012년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난 지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뒤늦게 한양성곽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이 이듬해 일부 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한양도성 보존 정책을 이유로 인가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2016년 3월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서울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3월 사직 2구역의 직권 해제가 결정됐고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지난해 5월 직권 해제 및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차일 피해를 미루고 서울시는 종로구청에다 미루고 종로구청 인가권자 너희들이 해달라 하면은 서울시 눈치 보고 종로구청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집을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곧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집도 못 고치고. 하지만 시는 행정소송 1심에 대해 항소하고 한양성곽 보존을 위한 주거환경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주거환경 관리 계획이나 이런 대안 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어떤 상위 계획에 반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들도 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2012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서울시가 뒤늦게 한양성곽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사업 변경을 하며 재개발이 중단된 사직 2구역.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지체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송파구에선 잠실 탄천변과 강남구 영동대로를 연계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른바 마이스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일대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열린 설명회에선 주민들의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실 탄천변과 올림픽 주경기장, 강남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개발에 앞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보호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잠실 탄천과 올림픽 주경기장 일대엔 아파트 수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의 예상치만 제공됐을 뿐 공사 진행으로 야기될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노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림픽 대로 부분이나 영동대로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자체가 심화되는데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토끼굴 가는 길 쪽에 굉장히 지금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주차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주민한테는 또 녹지 부분도 사실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탄천변과 올림픽 주경기장,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를 묶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개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오늘 주신 의견을 좀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강남구가 참여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엔 여의도 5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의 초대형 전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후원업체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마포구 홍대 입구에 동계스포츠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스틱을 이용해 대형 퍽을 골대에 넣어봅니다. 골 세리머니도 잊지 않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아이스하키입니다. 4명이 힘을 모아 발을 구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생소했지만 조용히 강해진 봅슬레이입니다. 새로 오픈한 자이언트 자판기에 놀러 왔는데요. 너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너무 재밌게. 선수분들이 하시는 게임 경기를 저희가 직접 체험하니까 새롭기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해 한 공식 후원업체가
자판기 모양을 본떠 마련한 도심 속 동계 스포츠 체험 공간. 오픈 첫날엔 연예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자판기 내부로 들어간 듯 착각을 불러오는 특별 영상과 함께 시작해 하늘을 가르는 스키 점프도 하고 올림픽 성화도 만져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너무 안에 재밌게 잘 꾸며져 있으니까 친구분들이랑 마음껏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자판기 모양의 동계 스포츠 체험 공간은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다음 날인 오는 26일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가했고 예비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 운동 방법, 제한 사항, 정치자금 사용 안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부터, 구청장과 시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공정선거를 당부했습니다. (2018년) 새해도 벌써 10분의 1이나 지났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새해도 벌써 이만큼이나 지났다고 하니 굳게 마음먹었던 새해의 다짐들이 부끄럽게 떠오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 많으시죠? 얼어붙은 한강도 언젠가 다시 묵묵히 흘러가듯 게을렀던 지난날은 추웠던 날씨를 핑계로 하고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야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